셀트리온 그룹 합병 상황과 향후 관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그룹을 합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지들을 내놨지만 사실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셀트리온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셔가지고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지난주죠. 지난 17일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겠다. 이 공시를 한 4시쯤에 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사업 구조부터 저희 살펴볼까요? 네, 우리에게는 셀트리온 삼형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세 가지 그룹주인데요. 사업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이 의약품을 연구하고 생산을 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해외 쪽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국내 쪽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매출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이슈라던가 그렇죠. 뭐 일감 몰아주기 네. 또 뭐 내부자 거래 이런 논란들이 좀 자주자주 언급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몇 년 전에 분식회계가 터졌을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논란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을 축소시켜서 말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셀트리온이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이 국내랑 해외 쪽에 판매를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열사들은 여러 가지 제조를 공정하고 이런 기간이라던가 아니면은 판매 목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 구매해가지고 이거를 재고로 비축하는 형태로 재고 자산을 네.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2014년에 1조 원대를 돌파하고 2021년에는 2조 원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재고자산이 한 2조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재고자산이 축적이 되면 그만큼 많이 팔려서 많이 선구매하는 맞죠? 거라고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매출액보다 재고자산이 더 높았다라는 게 문제이거든요. 이 말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하는 역량보다 조금 더 많은 물품을 수주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식회계 논란 당시에 매출액보다 많은 재고자산이 있었지만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네. 말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합병이 되면 판매부터 개발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아니면 분식회계 이런 논란의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논란을 어느 정도 지우는데 이번 합병 발표가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일단 발표가 나왔던 게 애초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언급이 됐다가 나중에 또 나온 부분을 들어보면 셀트리온 제약은 추후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빠지게 됐네요, 이번에. 네, 이 합병을 단계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단계로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내년 6월 말까지 제약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병 단계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 이유로는 동시에 합병을 추진했을 때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또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단계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먼저 이제 1단계로 진행하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흡수 합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흡수 합병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신주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에게 발행을 하게 됐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합병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셀트리온은 당연히 이제 존속회사가 되는 거고요. 피합병법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해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가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고요. 또 이제 합병기일은 12월 28일까지 해서 이제 연말까지는 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쯤에 이제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해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주주에게는 1주당 15만 813원의 청구권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에게는 1주당 6만 7,251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한도는 1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수가액 한도가 지금 1조 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1조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제 제가 방금 셀트리온이 이제 1주당 813원이라고 했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7,251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주가로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14만 한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네.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가격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쵸, 네. 행사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행사 기간 동안에도 기준가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낮은 상황에 되어 있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내 주가가 낮으니까 더 높은 가격대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손해보기 싫으니까 행사하려는 주주들이 많아지게 네. 되는 거잖아요. 지금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비중이 셀트리온이 한 66% 수준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6% 수준입니다. 소액주주의 비중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지금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가 셀트리온이 한 14조 원대에 달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조 원대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 규모가 1조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주가가 그때보다 조금 더 높아져야지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주들이 적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에 좀 문제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합병 공시 이후에 주가에 크게 막 오르는 추세는 네, 아니어서 맞아요. 약간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현재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욱더 무게감을 두고 보셔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합병 공시가 나온 이후에 온라인 간담회가 또 있었어요. 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청사진들을 서 회장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합병 전에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 전망치가 2조 3천억 원 네. 수준이었고요. 내년의 매출 목표는 3조 5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이제 매출 목표치를 이미 정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합병을 통해서 향후의 매출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을 12조 원까지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 12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지금 신약을 꼽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제 내년에 신주가 상장이 되고 2024년부터 30년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약이라는 쪽에서 매출이 한 5조 원 쪽에 육박하는 매출을 내면서 앞으로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제약회사가 되겠다라는 청사진을 일단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을 조금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추가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도 쭉 진행을 하면서 2030년까지 22개 제품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약에 대해서 이제 매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제 램시마 SC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램시마 SC의 경우에는요,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10월쯤에 허가가 나면 공격적으로 이 램시마 SC에 대한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고 이 램시마 SC로 매출 한 7천 원대를 내고 3년 뒤부터는 한 3조 원대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램시마 SC, 램시마의 경우에는요, 그 성분이 인플릭시맙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플락시맙 그 제품 중에서는 대부분이 정맥 주사 형태거든요. 하지만 이제 램시마 SC가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인데요. 이 피하 주사 제형은 램시마 SC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맥 주사를 투여했을 때는 물론 정맥 주사를 투여를 했을 때는 효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투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바늘도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무섭거든요. 하지만 피하 주사제로 이제 투여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편의성도 높고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으로 지금 허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신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보다 약값이 한 4배 이상 좀 더 높게 판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가 주력인데 이 분야
제약뿐 아니라 신약까지도 확장을 해가지고 점차 또 매출을 늘려간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합병 이후에 또 어떤 시너지가 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합병이 된다면 만약에 좀 주가가 오르거나 했을 때 이익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일원화가 되면서 확실히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이익이 나온다면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합병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서 회장의 청사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따로따로 판매와 개발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절차가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의 프로세스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개선된 원가 경쟁력을 토대로 신약 개발에 또다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효과를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원가 경쟁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낮추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유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거래 구조가 일원화되고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분식회계라던가 내부자 거래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효과들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들이 확장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익의 30%까지 현금성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좀 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또 셀트리온 그룹주에 상당히 높다 보니까 네. 주주 환원 정책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정진 회장이 그리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청사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고 어떤 이익들이 또 주주들에게 있을지도 함께 봤는데요. 그럼 증권가들의 시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합병을 하는 게 정말 호재라고 보는 시각인가요? 그래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합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의 연구개발 경력 그리고 합병 이후에 미국 시장 쪽에서 점유율 상승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 봤을 때 내년도 시가총액을 42조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가치를 40조 원으로 제시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합병을 하고 이제 시총이 4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지금 현대차그룹의 시총이 39조 원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 합병된 셀트리온이 현대차보다 시총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이제 9위로 올라서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러한 근거로 결국에는 램시마 SC 쪽의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단 이제 램시마 SC가 성공적으로 정말로 이제 그리고 있는 청사진과 같이 정말 성공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그리고 휴미라가 사보험 표물러리 등재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일단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NH투자증권에서는 꼽고 있는데요. 지금 사보험 표물러리 등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보험사가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특정 약제에 대해서 약제 목록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험을 보험 대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보험 표물러리 등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표물러리에 등재가 되면 결국에는 약에 대한 처방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처방 횟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랑 휴미라는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줘야지 램시마 SC가 그 점유율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지금 레미케이드는 미국 내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50%를 넘는 정도로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미케이드가 표물러리에 좀 오랜 시간 동안 등재가 될 경우에는 램시마 SC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경쟁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2025년까지 레미케이드가 좀 빠져주게 된다면 램시마 SC가 그쪽의 점유율을 침투해가지고 빠르게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증권가에서도 시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사에 대한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본업에서 램시마 SC가 어떻게 판매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 가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재고자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재고자산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실적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좀 될까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이제 2021년에 2억 원을 넘기고 지금도 한 2조 6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원가율이 70%라고 합니다. 이 수준을 감안하면 매출 기준으로는 한 3.7조 원 수준의 재고 자산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이제 신주가 상장되는 시점에서도 이 재고 자산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재고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가를 기준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출에서 재고 자산의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그 보관비라던가 여러 가지 그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가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원가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마진이 줄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이 마진이 떨어지는 것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2024년 이쯤에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합병 후에 한 1, 2년 동안은 그 실적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했던 영업이익보다는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증권가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다 털어내고 2025년부터는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원가율이 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신제품 여러 가지 마진율이 좋은 제품들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 여기서 실적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키움증권에서는요,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안에서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증권사에서 대부분은 합병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합병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램시마 SC로 성공적인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셀트리온 쪽에서 계속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해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합병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제한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이 이유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증권가에서도 보는 시각들이 본업에서 램시마 SC를 중심으로 성장을 잘 이어나가야 합병에 대한 시너지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까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실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합병 이후에 지배구조도 상당히 좀 단순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9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나눠서 또 갖고 있는 지배구조입니다. 하지만 합병 이후에는 확실하게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 법인의 21% 정도를 갖게 되고 합병 법인이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져가기 때문에 좀 일원화되는 그런 지배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소식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셀트리온 그룹 합병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